편독을 하면 사고력의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그런 것들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죠. 듣고 보면 다 일리가 있어서 부모로서 정말 이래도 되나? 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난 편독 아이들,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직접 본 사례들을 몇 가지 한번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스로 공부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편독 문제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엄마표 영어 독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의 아이들도 한 분야 책만 몰아서 읽고 있나요? 예를 들어 공룡에 빠져서 공룡책만 주구장창 읽는다든지, 아니면 판타지 소설만 계속 찾아본다든지, 만화책 느낌 나는 소설 시리즈에만 푹 빠져 다른 책에 눈길도 주지 않는지,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편독은 안 좋다던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지금도 사실 저희 아이가 좀 다양하게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편독 정말 나쁜 걸까요? 그리고 엄마표 영어 독서는 여기서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지 제 경험과 주변 사례 에피소드를 함께 나눠볼게요. 편독은 나쁘다 라는 이런 인식들이 왜 그럴까요? 먼저 편독은 나쁘다 라는 말이 왜 널리 퍼졌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배경 지식의 편중. 특정 분야에만 치우치면 다른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에 끈을 놓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판타지 소설만 읽는 아이가 역사나 과학 분야 책을 전혀 안 본다면 폭넓은 배경 지식을 쌓을 기회가 놓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죠. 또 흥미 발견의 기회가 제한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다양한 장르를 많이 접해봐야 새로운 재미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한 분야에만 몰두하면 다른 분야도 재미있는 게 많은데,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스스로의 기회를 차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사고력 확장을 제한한다. 여러 관점, 여러 가지 소재, 여러 양식의 글을 읽어야 사고력이나 창의성이 더 발달한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편독을 하면 사고력의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그런 것들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죠. 듣고 보면 다 일리가 있어서 부모로서 정말 이래도 되나? 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난 편독 아이들,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직접 본 사례들을 몇 가지 한번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공룡 박사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A군은 5살 무렵 공룡에 완전 꽂혀버렸죠. 책장에 있는 책은 죄다 공룡 관련 도감, 스티커, 동화책, 온통 공룡 천지였습니다. 어른들이 보면 아이고야, 너무 한쪽으로 보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을 할 법도 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자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 라는 궁금증으로 지구과학 분야에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석, 대멸종이론, 중생대 환경, 심지어는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졌다는 학설까지,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과학 분야의 역사 분야까지 넘나들게 된 거예요. 결국 공룡에서 시작한 게 이런 흥미가 폭발적으로 확장이 된 사례인 거죠. 또 다른 아이는 판타지 소설 마니아였어요. 사실 저희 아이도 판타지 소설 매니아거든요. 또 다른 B양이라고 할게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떤 판타지 소설 시리즈에 푹 빠졌습니다. 엄마는 처음 만화 같은 소설만 읽어서 어떡하나, 다른 건 좀 읽었으면, 이렇게 걱정을 하셨대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 판타지 세계관이 중세 유럽의 역사, 고전 신화를 바탕으로 한 거였어요. B양은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관련 역사책을 찾다가 어느 순간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읽게 되고, 거기서 또 고전 문화까지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변 둘러보면 편독이 한 분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더 관련된 분야로 확장되는 사례가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래서 편독이라도
책 읽는 게 어디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점에서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책을 좋아한다 라는 게 얼마나 귀한 단어인가 라는 겁니다. 편독이라는 단어는 정말 제 생각에는 고급진 단어라고 생각해요. 책을 쳐다도 보지 않는 아이들에게 편독이란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 솔직히 유튜브 영상이나 스마트폰 게임에 훨씬 더 쉽게 재미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책 한 권이라도 즐겁게 읽고 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저는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책을 펼쳐볼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해서 스토리도 따라가 보고 이 자체가 저는 엄청난 몰입의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아이가 만약 특정 소재에 빠져서 책을 반복해서 읽는다면 솔직히 편독이라는 말보다는 몰입 독서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엄마표 영어 독서에도 활용하는 흥미 중심의 힘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엄마표 영어 독서 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어책 억지로 학습 목적으로만 접근하면 아이가 쉽게 질려버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영어책이라면 어떨까요? 재미있는 또 일화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제 친구 C씨의 아이가 용을 너무 좋아했어요. 드래곤이요. 그래서 동화책 중에 용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어 그림책을 사줬는데 처음에는 영어 싫다고 영어책은 싫어 영어 안 해 이렇게 하다가도 표지에 커다란 빨간 용이 그려져 있으니까 엄마 얘는 뭐야? 라면서 관심을 보였더래요. 그래서 읽다 보니 엄마 드래곤이 용이야? 이렇게 하면서 스펠링까지 알게 되고 이런 장면에서 이 용이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이건 어떤 뜻이야?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스스로 영어 표현을 궁금해하면서 독서에 점점 몰입해 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가 엄마 이거 또 다른 이야기 또 없냐고 또 다른 시리즈 없어? 라고 찾기 시작도 했답니다. 이처럼 아이가 흥미를 가지는 스토리라면 영어책도 학습보다는 호기심을 동력으로 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판과 영어판을 서로 비교해보면서 왜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했지? 영어판이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이네. 이런 발견을 하는 것 자체가 언어와 문화적인 학습이 또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부드러운 가이드와 연결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편독은 그냥 두기만 하면 괜찮을까요? 사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흥미가 확장될 수 있도록 옆에서 살짝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가 공룡 책에만 빠져 있다면 공룡이 살던 시대는 언제였지? 그때 지구의 환경이 어땠대? 혹시 공룡이랑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지금도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호기심을 조금씩 자극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그럼 이건 무슨 책에 나올까? 하면서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학이나 역사, 생물 분야로 뻗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엄마표 영어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공주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이 동화의 원작이 유럽 고전의 이야기인데 영어판도 있더라. 한번 잠깐 엄마랑 볼까? 또 될 수 있고 네가 좋아하는 그 캐릭터랑 비슷한 영웅이 나오는 다른 영웅책도 있대. 강요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더라 라는 연결고리를 슬쩍슬쩍 던져주는 느낌으로 던져만 줘도 아주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분야를 거의 안 보면 어떡하죠? 라는 불안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이가 계속 한 분야만 파면 나중에 손해보는 건 아닐까 라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경험적으로는 아이들이 꼭 자기 흥미를 넓히고 싶어 하는 시점은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재미있는 일화 소개해 볼게요. 제가 아는 D양은 만화형 판타지 소설만 읽다가 중학교에 가서 추리소설이 재밌다라고 친구들이 연결해주고 추천해준 계기로
한 번도 안 봤었던 미스테리 추리 장르를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그 전에는 꿈쩍도 안 하던 추리물에 빠져서 이 작가 작품 전부 다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난 거죠. 결국 아이들은 사회적 관계나 또 다른 재미있는 요소를 조금이라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관심 분야를 넓혀가는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빠르면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좀 늦으면 중학생일 때도 있고, 뭐 아이들마다 조금씩 시기는 다르겠죠. 중요한 건 그 시기를 부모님들은 기다려주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적절히 연결해줄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편독도 충분히 좋은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독은 특정 분야에 몰두한다는 것이지 문제가 있는 독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하는 분야의 흥미와 몰입감을 제대로 느끼는 게 가장 강력한 독서의 동기가 됩니다. 엄마표 영어 독서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아이가 좋아하는 스토리와 연결하면 즐겁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거죠. 부모로서 이렇게도 읽어보면 어때? 이 책은 네가 좋아하는 분야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 라는 가벼운 안내만 해주면 돼요. 결국 독서는 강요로 유지되지는 않거든요. 흥미와 즐거움이 바탕이 되어야지 오래 갈 수 있고 자연스럽게 확장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독서를 하지 않는 것을 걱정할 일이지 편독을 하는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판타지 소설물만 계속적으로 봤었는데 어느 날 역사에 관심을 가지더니 역사물 책을 또 찾아 읽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비와 안개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니 그 책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이 책 저 책 골고루 좀 섞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좋겠다라고 보길 원할 수는 있지만 저 또한 그렇고요. 골고루 이렇게 보기를 너무 원하지만 편독이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편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 장르의 책을 좋아하나요? 모든 장르의 책을 골고루 다 읽고 있나요? 어떤 책을 좋아하고 읽는지 공유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어떤 책을 재밌게 읽고 있는지 댓글로 자랑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나눌 수 있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